야, 근데 지금 이상하지 않냐? 왜? 지금 몇 시야? 얘 계속 안 오네. 지선이가 지금까지 얘 지각이라고는 안 하는 애잖아. 아니 뭐 전화 좀 해봐. 아니 뭐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다. 많이 늦네 오늘. 얘 왜 이래? 어머머. 아, 힘들어. 얘 왜 이래? 야야야야야. 너 왜 이래? 너 왜?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진짜. 아유 오늘이 다섯째 며칠이야? 임신이야? 아유 왜 이래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들어줄게. 뭔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으로 집에 대청소를 한다고 움직였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삭신이 다 쑤시고. 뭐 새해 들어 또 갑자기 대청소를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나도 네 맘때는 침대고 장롱이고 씩씩 옮겼어. 이제 이 나이 되니까 가방 들기도 힘들다. 아니 그리고 우리 나이 되면은 한 번 아프면은 나 빨리 낫지도 않아.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진짜 그래. 조심해야 돼. 선생님 오신다. 오셨네. 선생님. 오늘도 예쁜 선생님. 근데 우리 학생 한 명 왜 이러고 있죠? 지선 학생 왜 그래요? 제가 이제 새 마음 새 기분으로 가구를 옮겼더니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새해 결심으로 집 인테리어 다시 하시고 이렇게 집을 아예 새로 단장하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기는 해요, 제 주변에도. 이게 옮기는 게 저는 이게 어깨하고 팔만 아플 줄 알았더니 다리도 힘들고요. 다 몸살이 오는 몸이 거죠. 다 지금 부들부들 떨려요. 네, 아마 많이 무리해서 힘을 쓰느냐고 좀 단순 근육통일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나이가 들면 근육도 계속 감소하거든요. 감소하는데. 근데 단순히 근육만 감소해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네. 지선 학생 정도 시기에 근육 말고도 또 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맞다, 콜라겐. 콜라겐. 맞아. 콜라겐은 이 얼굴 쪽 아닌가? 온몸에 다 있대잖아. 우리 혜진 학생 역시 공부 이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전신에다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손쉽게 들던 장바구니 언제부턴가 들기 버거워지고 가볍게 뛰던 조깅도 해가 지날수록 점점 힘겨워지는데 감기조차 걸리지 않던 강철 체력이었지만 이젠 툭하면 찾아오는 근육통이 감기, 몸살까지 이 모든 건 바로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신호. 콜라겐이 부족하면 고혈압,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 각종 질환 유발까지. 당신의 전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매년 1%씩 사라지는 콜라겐을 지켜라.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 이 온몸이 쑤시는 게 진짜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단백질, 지방 네. 배웠죠. 그중에 하나인 이 단백질의 한 종류예요, 콜라겐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단백질이 10만여 개가 넘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콜라겐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우와. 그 다양한 종류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내 몸에서 영향력이 정말 큰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피부는 물론이고요. 피부보다 더 속에 있는 근육, 인대, 뭐 혈관, 뭐 힘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안에 있는 뼈나 연골에까지 콜라겐이 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에요. 이거는 몸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어릴 때는 아직 우리가 성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콜라겐을 계속 합성해요. 지가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으로 한 25세 정도, 20대 중반이 되면 성장이 멈춘단 말이에요. 네. 이때부터는 매년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평균적으로 매년 1% 정도씩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감소를 하다가 40대가 되면 이 40대 이후에는 푹 감소폭이 더 커져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꼭 중년 되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네. 이렇게 물이 담긴 지퍼팩을 준비를 했어요. 네. 여기에 여러 개 막대가 꽂혀 있죠. 네. 자, 이게 이 지퍼팩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사이에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막대가 내 몸속 콜라겐이라고 볼게요. 지금은 콜라겐이 풍부하게 있어서 얘네들이 구멍을 다 막아주고 있어요. 네, 안 세고 딱딱
지지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줄어든다 그랬어요. 자, 1년이 지났어요. 아이고, 나온다. 어머. 2년이 지나고요. 나온다. 10년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나고. 어머나. 자, 30년까지 지났다. 다 세고 있어. 다 세고 있어. 줄줄줄줄. 내 몸 안에 있는 건강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세고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콜라겐이 계속 감소하게 되면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근육이나 인대, 뭐 혈관과 같은 전신에 다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라나. 뭐 이게 혈관 질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나 고지혈증 오고 이런 게 다 콜라겐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에도 그래서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심혈관 질환이 나온 것도 혈관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인 거죠. 근데 사실 이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당뇨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치주염과 같은 전신 질환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네. 콜라겐이 줄어들면 네. 얼굴형도 변해요. 얼굴형도 변해요. 얼굴형이 변해요? 얼굴형이요? 어머. 젊었을 때의 얼굴 안면 골격과 나이가 들었을 때 60대의 안면 골격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전혀 다른데요?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요? 여성의 골격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보면 앞광대라고도 하는데 위에 있는 상악부 같은 경우는 웬일이야. 들어갔죠. 하악부는 널대대하게 점점 펼쳐져 있어요. 어머. 그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뼈의 부피나 아니면 뼈를 당기고 있는 유기질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뼈의 강도도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인대도 더 늘어지게 되겠죠. 진짜 나도 변한 게 느껴져. 얼굴 골격이 변했어요. 얼굴뼈에만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영향을 줬겠지. 왜냐면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을 우리가 칼슘만 생각을 하는데 이 칼슘이 뼈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콜라겐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뼈에서도 한 20% 정도, 또 연골 조직은 거의 반수, 50% 정도가 콜라겐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요. 반면에 이 콜라겐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아하.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져 버린다. 그냥 미끄러진다. 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바로 낙상 사고가 생기고 그로 인한 골절 사고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겨울철은 특히나 좀 취약한 계절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 의자나 이렇게 그 책상 같은데 슬쩍만 툭 부딪혔는데도 이게 부러지기도 인대가 하고. 뭐 어떻게 된다든가 관절이 어떻게 된다가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콜라겐의 감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골다공증으로 엉덩이뼈, 우리 이제 골반뼈라고도 하고 고관절이라고도 하죠. 네. 여기 뼈가 부러진 환자 5명 중에 1명이 1년 내로 사망을 한다라는 통계도 있고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네요. 건강이. 골다공증 진단받은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사망 위험이 3.5배나 높다고 해요. 엄청 높네. 그러면은 선생님,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우리 피부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을 거고. 미치겠네요,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뼈나 혈관은 볼 수 없는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부는 건 보이죠. 피부 상태잖아요. 네네. 오늘 만나볼 휴학생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휴학생 이야기 먼저 볼게요. 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오늘의 휴학생. 힘없이 걷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위축돼 있는 듯한데요. 터덜터덜 걸으시네. 기운이 없어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63세에 나이 좀 들어 보이는 저 표옥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시지는 않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서요. 어떻게 다 저랬어 그래.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가발을 벗자 드러난 휴학생의 두피. 어머, 탈모가 많이 됐다. 심하시구나. 언뜻 봐도 탈모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63세란 나이에 맞지 않게 정수리부터 뒤통수까지 두피 전체가 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온 거야. 얼굴도 이쁜데.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을까? 대체 무엇이 휴학생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탈모가 온 거예요? 예, 셋 낳고 나서
한 30대 중반부터 이게 머리가 빠지더니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나도 엄청 빠졌어. 아유, 저렇게 풍성한 머리숱을 갖고 계셨었는데. 바쁜 일상 탓에 탈모에 미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데요. 거의 제가 혼자 된 지가 한 23년 정도. 혼자 애들 키워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고통도 많았어요. 아이 셋을 홀로 키우셨구나. 아우, 대단하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살았어요. 스트레스로 빠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은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왔고 탈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아. 저 그러니까 머리카락 너무 속상하지 이런 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모하면 중년 남성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네. 근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탈모 치료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한 23만 4천여 명 정도였는데 이전에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네네네, 탈모가 유전적으로. 주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심하신 것 같고요. 근데 앞서서 지선 학생도 그렇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 이렇게 가장 네.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여성의 경우는 완경을 겪으신 직후에 피부 노화를 겪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콜라겐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에스트로겐과 콜라겐이. 에스트로겐은 콜라겐의 파괴를 막아줘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완경 이후에 급감하니까 콜라겐의 파괴를 막아주던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분해가 더 활발해지니까 피부의 탄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콜라겐이 우리 전신에 정말 정말 필요한 성분이네. 절실한 거네요. 그래, 상태를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겠다. 보다 정확한 두피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상태로 나오나? 모공 안에 피지라든지 노폐물 그리고 각질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혈관이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언뜻 봐도 건강한 두피와는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덤성덤성. 건강하지가 그러니까 않네. 덤성덤성하잖아. 두피 자체가. 머리 다 빠지고 없네. 그 전에는 제가 항상 머리가 없어서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점점 떨어지는 자신감에 휴 학생은 늘 모자를 써야만 했습니다. 모자 쓴 사진이 많으시구나. 아유, 근데 그걸 아픔을 가리기 위한 거였으니. 탈모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휴 학생.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 아우, 이 아까운 머리 다 빠졌네. 하지만 진전되는 것은 없었다는데 얼마나 저게 속상하다. 아유, 내 재산이지 뭐, 저분은 저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머리를 감고 나온 휴 학생. 곧바로 헤어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스프레이 왜 뿌려? 어머! 스프레이인데요. 머리가 한 올 한 올 귀한 머리가 빠질까봐 고정시키는 겁니다. 헤어스프레이는 절대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우리가 그런 헤어 스타일링 제품 같은 경우는 두피에 사용하지 않게 돼 있어요. 두피에 닿았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자극이 되고 또 두피에 있는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건 또 뭐야? 왜 또 라면이야? 또 저런 거 먹어. 아우, 나 왜, 미쳐. 왜? 귀찮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안 돼, 뭐가 귀찮아. 혼자 있으러 잘 먹어야지. 혼자 있다 보니까요.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해요. 라면도 먹고요. 국수도 먹고 간단하게 대충 때우고 말아요. 누가 있으면은 음식을 차리는데 내가 있으면 때우는 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모발의 주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케라틴이에요. 이것도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모발이 지금 탄력을 잃고 지금 힘없이 내 모발이 막 처져 있어요. 또는 빗질을 하는데 계속 엉켜요. 이거는 내 모발 상태, 특히나 이 감싸고 있는 케라틴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부족하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좀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이나 달걀, 뭐 두부, 검은콩 굉장히 많잖아요. 모발에 좋다고 또 유명한 알려진 음식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드셔야지 더 이상 더 심각한 탈모로 진행이 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걸리야? 막걸리인데? 김치에 라면에 막걸리? 식후엔 막걸리를 즐겨 마신다는데요. 한두 잔도 아닌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십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걸까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막걸리를 즐겨 먹었어요. 막걸리를 먹다 보니까 이 가슴에 이런 것도 지어지고요. 많이 먹으면 한 병 정도 먹고요. 네, 반병 정도는 먹어요. 저 막걸리 반병을 아이고. 늘 먹는다는데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술 정말로 안 좋아요. 아, 특히나 우리 술은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 알코올이 정확하게 말하면 에틸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인 건데 이 에틸알코올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는 독이라고 인식을 해요. 독소이기 때문에 간이 다른 음식들은 다 배제하고 일단은 이 에틸알코올 먼저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해되는 중간 생성물이 아세트알데하이드예요. 얘네들은 두피에 있는 혈관으로도 가겠죠. 그래서 두피 건강까지도 이제 망가지게 할 수가 있는데 피지 분비를 더 많이 늘려서 두피의 그 모공을 더 막아요. 그리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모낭염과 같은 염증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안 좋아, 안 좋아. 너무 속상해. 아.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에 뭔가를 뿌리고 있는 휴학생. 뭐야? 샴푸예요. 샴푸? 아, 샴푸를 직접 머리에? 모공을 열려주게 하고 탄모를 없애준다고 해서 제가 밤이면 그 샴푸를 약 바르듯이 연고 바르듯이 바르고 자야 머리가 난다. 오 마이 갓. 보통 샴푸는 끈적끈적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에센스 바르듯이 뭔가 이렇게 영양분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샴푸를 바르시나 봐. 그 샴푸의 기능이 모공을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거품을 내서 마사지를 하고 하는 거지. 헹궈냈을 때의 기능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바르고 자면 더 오래 남아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으신데요. 어쨌건 샴푸에는 계면활성제도 들어있고요. 대부분 화학성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안 돼. 헹궈내는 제품을 헹구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당연히 모공도 막고 피부에 자극도 되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도 유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은 정말 저거는 뭐 절대적으로 반대인데요. 머리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요. 머리만 제대로 다 놔준다면은 새 인생에 새 출발로 저는 시집을 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선생님, 저분처럼 탈모를 개선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휴학생을 위해서도 탈모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탈모의 예방이나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4개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 감는 시간. 감는 시간. 아침보다는 저녁에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녁에 샴푸를 해라. 네, 저녁에 감으시는 게 더 좋아요. 감고 나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사이에 머리 기름 올라오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건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의 두피나 모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감으면 역으로 그 보호할 수 있는 막이 없어지겠죠. 그러네. 그래서 유해 저녁에. 환경에 훨씬 더 노출이 될 수가 있어서 샴푸를 할 때는 보통은 저녁에 그리고 샴푸 시간 5분 이내. 5분 이내. 길게 하시면 오히려 화학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또 머리를 감은 후에는 선선한 바람으로
5분 이상 말려주기. 5분 이상. 담는 건 5분 이내, 말리는 건 5분 이상.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 하나는 수면 시간이에요. 수면 시간을 7시간 정도 충분히,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 아, 정말 휘학생이 이걸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러니까 고칠 수 있으면 보세요. 고쳐야지. 고칠 수 있어. 꼭 하세요. 이제 저기 막걸리 끝. 면 끝.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고 눈이 침침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그 원인은 매년 1%씩 감소하는 콜라겐 때문. 콜라겐이 부족하면 질병이 시작된다. 심근경색, 골다공증, 동맥경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까지. 40세 이후 급감하는 콜라겐을 채우는 방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셨다. 와! 너무 교수님이시다. 어머, 예. 훈남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수업을 맡은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피부과보다는 모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 모델 아니세요? 아닙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데요? 선생님 인기 많으시죠? 저희 병원 환자분들에게만 인기가 있습니다. 왜 저러실까? 젊었을 때 선생님 한 짱 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요즘 있잖아, 겨울이고, 솔직히 피부과 선생님이라 우리가 꼭 알고 싶은 게 있잖니. 선생님 저 고민 얘기할게요. 그래.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밖에는 춥고 안은 지금 따뜻하잖아요. 금방 건조해요. 그래, 푸석푸석한 그다음에 조금만 우스타면 여기 자글자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아무래도 좀 찬바람이 불고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피부의 탄력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얼굴에 건조증이 있고 주름이 평소에 좀 많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특히나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네. 피부 노화를 막는 방법과 또 좀 탈모를 막는 마사지법을 네.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와, 좋아요. 완전 좋아요. 피부에 노화를 맞는 방법이래. 탈모. 그래. 최고지. 일단은 피부 노화를 막는 법. 네. 그중에서 첫 번째는 얼굴 중간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중간 근육이요? 네. 얼굴의 중간 부위에 있는 근육이 퇴화가 되게 되면 무뚝뚝해 보이게 되고 무표정하게 되고 그리고 얼굴 중간 부위가 꺼져 보이게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여기를. 때문에 얼굴에 있는 중간 부위를 근육을 키우면 얼굴의 중앙 부위가 봉긋하게 올라오면서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인상도 좋아 보이게 아니, 됩니다. 지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바로 광대 승천이라고 해서 광대 부위를 최대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대 부위를 올렸다가 최대한, 수초간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틴 다음에 이렇게요? 내려주고. 네, 잘하시고 계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는데 사실 잘 웃으시는 분들이니까 쉽게 하시지만 평소에 잘 웃지 않고 앞광대 부위가 잘 발달되지 않은 분들은 이 부위가 파르르 떨리면서 굉장히 힘을 잘 못 주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서- 웃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도 앞광대에 근육을 계속해서 아니, 주게 계속 되면 이렇게 웃으면 되겠다. 네, 봉긋하게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좋은 인상을 가지게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회탈을 집에다 하나씩 갖다 놓고서 연습을 하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길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근데 많이 웃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네.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눈을 어떻게 불까요?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네. 눈꺼풀 올림 근육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눈을 약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뜨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 근육을 자꾸 이용해서 눈을 뜨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마에 주름이 자꾸 잡히게 되는 것이죠.
네. 사진 찍을 때 나도 말이야 이렇게 눈을 크게 뜨려 그러면은 이마에 주름이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마 많이들 그러실 건데요. 네. 그렇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꺼풀 올림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네. 손으로 눈썹 부위를 올라가지 않게 막아주고요. 눈을 최대한 크게 뜨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수초간 버텨주고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렇죠. 눈썹이 올라가지 않게, 즉 이마 근육을 쓰지 않게 잡아주고 눈을 최대한 크게 뜨게. 이렇게 한 1분 정도 반복해보면은 눈꺼풀 윗부분이 굉장히 뻐근해지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 잡자마자요. 제가 네.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손이 딱 올라가요. 그렇죠. 네, 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도 이마로 떴단 얘기예요. 네. 나도 그래. 다들 되게 잘하시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눈을 분명하게 크게 뜨면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강화가 되면 눈매가 분명해지고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상대적으로 안 쓰니까 주름이 덜 잡히게 되죠. 야,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쉬운 팁을 드리면 아까처럼 손을 대지 말고 눈썹을 그대로 위치한 상태에서 눈동자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아, 반복해주게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힘이 들어갔던 눈꺼풀 올림 근육, 이 안쪽 부위가 또 뻐근해지는 느낌이 드십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틈나는 대로 해주게 되면 눈꺼풀 올림 근육이 강화되면서 눈매도 더 그럼 분명해지고 이걸 동시에 아주도 예방할 수 있어요. 광대 승천하면서 눈은 하늘로 뜨라. 야, 내 표정 보여? 야, 너 하회탈 같아.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네. 탈모에 좋은 마사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끝으로 문지르기입니다. 손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손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문이 있는 손끝으로 이렇게 두피 안쪽을 대고 문질러줍니다.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것 같다 싶으면 손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주먹 쥐듯이 해서 문질러줍니다. 망고지기나 말거나 머리만 나오면 더 좋지 뭘 그래요. 자, 이것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탈모에 쓰는 약은 기본적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두피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증가되게 되는데 모낭 부위에 혈액량이 증가하고 영양분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탈모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구나. 네. 저녁마다 샤워할 때마다 예. 이거 하고 나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등생을 만나러 가기 전 먼저 받은 사진 한 장.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아유. 언제 옛날에 젊었을 때 20대야. 20대. 궁금증 가득 안고 우등생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 맞나요? 아, 네, 저 맞아요. 오늘의 우등생 배세연 씨를 소개합니다. 늘씬한 몸매는 물론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 이마, 잡티 없이 깨끗한 얼굴까지 외모만 봐선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 사진 속 남성은 누구죠?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에요. 어머나, 남편이야. 어머나. 어머, 죄송해요. 저는 아빠가 딸인 줄 알고. 그렇다면 혹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일까요? 3살 차이 나요. 3살 차이 나요. 3살 차이나? 그럼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올해 49이에요. 예? 와. 어머머, 30 몇 살 같았는데. 74년생 맞죠? 실사 맞네. 어머, 어떡하니. 와. 저희 남편이 이렇게 노안은 아닌데 제가 조금 어려 보이다 보니까 저희 이웃집 사시는 분이 아빠하고 딸인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20대 때는 저희가 3살 차이니까 그렇게 뭐 나이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40 이후부터는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둘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건 40대부터. 야, 진짜 관리 잘하셨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등생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 냉장고에서 그녀가 꺼내든 검은 물체는 미역이네요. 미역이다. 미역을 먹어? 요리라도 하는 걸까 했는데 미역을 왜 욕실로 갖고 와? 어머머! 세면대로 가져가더니 미역을 그대로 붓습니다. 아니, 미역국을 화장실에서 끓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미역을 뭐 하시려고? 잠시 후 물에 잘 불어난 미역. 미역을 하나 집더니 그대로 얼굴에 붙입니다. 미역팩이야? 이거요? 미역기 세안이에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진정되고 촉촉해지더라고요. 어머, 저 끈적거리는 거 봐. 저기 미역에서 나오는 그 거. 오, 난 다시마 팩은 들어봤는데. 다시마를 일부러 이렇게 칼집을 좀 내면 액이 나오잖아요. 액이 나와요. 근데 저도 보면서 이게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미역은 다시마만큼 질기지가 않아서 칼집을 안 내도 방금 그 끈적끈적한 맞아요. 액이 나오는 네. 거 보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거든요. 피부 진정 효과도 좋고요. 보습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굴에 노폐물이나 미세먼지도 흡착해서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마보다 좀 더 손쉽게 이 그럴 수 알긴산 있지. 성분을 좀 잘 이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미역을 불린 물은 버리지 않고 얼굴 세안용으로 사용합니다. 미역을 불린 물로 세수를 하면 미역의 좋은 성분들이 얼굴에 흡수된 느낌이에요. 피부도 깨끗해진 느낌이고 얼굴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미역으로 세안을 하는구나. 미역기 불리실 때요. 반드시 처음에 물에 불려서 소금기를 빼시고 또 집에 레몬즙 같은 게 있으면 한두 방울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매일 미역물 세안으로 관리한 우등생의 피부. 깨끗한 게 맨 얼굴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야, 피부 진짜 좋네. 어머, 내년이면 50인데 어머 진짜 좋다. 저런 비법을 사용하면 정말 피부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뭐 아일랜드나 이런 해외에서는 미역을 한가득 욕조에 넣고 목욕을 즐기는 그런 목욕탕도 있다고 해요. 목욕탕이 있대요? 자, 이제 운동을 하려나 봅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건 필수. 아니, 누가 이렇게 보면은 아가씨인 줄 알 것 같아요. 완전 아가씨지. 몸도 다 풀었으니 조깅이라도 하려는 걸까 했는데 저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희한한 우등생의 운동. 동작은 큼직큼직하니 파워워킹 같기도 한데 그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운동이죠? 뒤에 오던 사람이 벌써 앞으로 지나가네. 천천히 가네. 볼폭을 크게 하고 그래, 운동이라 하면 진짜 저렇게 좀 힘 좀 쓰고 해야지. 지금까지 봐왔던 운동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게 운동이 많이 돼요. 동작을 크게 걸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 동작은 크게 하되 그 속도는 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저는 뛰기나 격한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렇게 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노화가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뛰면 중력에 계속 피부가 처지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은 자전거 타기나 가볍게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만 해요. 사실 유산소 운동보다는 복근 운동이나 허벅지 운동에 더 가까운 운동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을 만약에 평소 걷는 것 같은 속도로 막 하면 너무 과해지잖아요. 그러겠네요.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서 더 노화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운동을 갑자기 과격하게 하면 확 늙어버려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 때문인 거죠. 왜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신 분들이 몸은 건강해졌는데 얼굴에 갑자기 탄력이 떨어지거나 늙거나 하는 경우들이 조영구 연구.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몸에 있는 콜라겐이나 다른 것들의 파괴를 더 돕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적당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 수치가 떨어져요. 과한 운동을 할 때 더 올라가요. 적당한 운동. 그래서 적당한 강도라는 게 늘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적절하게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이 근육을 풀어주고 활성산소 같은 것들의 생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스트레칭. 운동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다, 진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이제 뭐 먹나 보다. 뭐 드시나 보다. 먹는 거 궁금하다. 몸매 유지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 동안 피부 미인 우등생의 식탁엔 어떤 반찬이 올라올까요? 뭐 생선 같은데? 손질하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 옥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옥돔을 드실 때 비닐을 제거하고 드시는데요. 저는 오늘 비닐째 요리를 할 거예요. 에? 옥돔을 비늘째? 보통 우리가 생선 요리 해 먹을 때 식감 때문에 비늘은 다 이렇게 제거하잖아요. 근데 이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버린 생선 비늘의 99%가 이것이거든요. 뭐요? 비늘의 99%가요? 콜라겐? 콜라겐이에요. 진짜요? 정말? 비늘이 정말 말 그대로 콜라겐 덩어리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 플라스틱 같잖아요. 그걸 플라스틱 같긴 하지만 이 생선 비늘의 콜라겐은 분자량이 작아서 흡수도 용이하고요. 또 모양이 층 모양이어서 얇고 작게 가공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당연히 피부나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식감이 거칠기 때문에 먹는데 좀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못 먹는 건 아니고 먹으면 좋은 거죠. 대박이다. 올리브유를 옥돔 비늘 사이사이에 잘 발라주고요. 그 위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간을 적당히 맞춰줍니다. 그대로 튀기듯 팬에 구워주면 되는데요. 이때 비늘을 바짝 튀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우등생의 피부 건강밥상 완성. 저렇게 먹어야 돼. 채소 많은 거 보세요. 아니 혼자 드시는데 저렇게 드셔. 가지각색의 채소와 옥돔 비늘구이가 어우러진 밥상. 그중에서도 비늘째 튀긴 옥돔구이의 식감이 궁금한데요. 그동안 우리가 버려왔던 비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어머 이게 과자지 지금. 바삭 구웠어. 바삭한 옥돔구이 다음엔 아삭한 채소도 한 입. 제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채소를 같이 먹어주는 편이에요. 특히 오이, 수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맛도 아삭하고 맛있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같이 곁들여서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로 맛과 피부 건강을 한 번에 챙긴답니다. 소리 들었어? 아삭아삭한 거? 뭐 먹지? 소화제야? 우등생이 식후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 아, 이거요?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모공도 넓어지고 주름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몸에 부족하지 않게 저는 매일매일 콜라겐 챙겨 먹고 있어요. 비결이 있었네, 비결이. 손톱도 되게 튼튼해졌고요. 머리카락도 좀 굵어진 것 같아요. 손톱, 발톱, 피부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콜라겐 중에서도 어린 콜라겐을 지금 먹는데 왜 어린 친구 할 때 어린이에요? 그 어린이의 어린이 아니라 생선어,
그리고 비늘린자를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등생이 저기 그 새끼 옥돔에 작은 생선에 그 비늘까지 먹었나 봐. 그랬나 보다. 그래, 그지? 피부는 관리인 것 같아요. 관리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 같고요. 사소한 습관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챙기다 보면 저처럼 탱탱한 피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박수 쳐주고 싶다. 진짜 잘한다. 똑똑한 게. 왜 우리가 성인이 되면 뭐 사회초년생, 그리고 중년, 뭐 중장년, 말년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네. 피부도 이런 비슷한 과도기라는 게 있는데요. 만 나이 기준 30대 때 한 번, 30대. 60대 때 한 번, 70대 때 한 번. 영녀 나하고 자네야. 이게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직접 연구를 한 건데 노화할 때 나오는 단백질의 양을 분석을 해봤대요. 네. 근데 34살, 그리고 60세, 네. 마지막으로는 78세. 요 세 번에 굉장히 갑자기 단백질이 급증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때 급격하게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네. 노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피부 노화도 역시 이 세 번의 시기에 급격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노화의 급발진을 딱 걸 수 있는 방법. 콜라겐이겠죠? 콜라겐. 이제 우등생처럼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특히 우등생이 먹던 어린 콜라겐 기억나시죠? 네네네. 우리가 점점 콜라겐의 중요성, 콜라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콜라겐도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 콜라겐에도 계보가 생겼는데요. 1세대 콜라겐은 육류 콜라겐. 콜라겐 채울 거야 하면서 닭발이나 족발을 먹던 시절. 돼지 예. 껍데기. 그렇죠. 그게 1세대라고 하면 2세대는 어류 콜라겐이라는 게 나왔죠. 네. 분자 크기가 더 작은. 네. 3세대는 어린 콜라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선 비늘. 비늘. 그렇죠. 네. 보통 그러면은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해 세대를 놓은 차이가. 나눴겠죠. 콜라겐은 단백질이잖아요. 네. 단백질의 크기는 우리가 달톤이라고 하는 단위로 계산을 해요. 네. 이 달톤의 수치가 작을수록 분자량이 작아서 내 네.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보통 어류 콜라겐이 분자 크기가 작다라고 해서 한 200달톤 정도 되는데요. 네. 어린 콜라겐은 173달톤. 더 작네. 그러니까 어린 더 작아. 콜라겐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라는 거죠. 더 작아. 이 어린 콜라겐은 그 크기가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5만 4천분의 1 정도 크기. 정말로 크기가 더 보이지도 작아요. 않는 거 아니에요? 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안 보이는 거? 다양한 사이즈의 구슬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일 큰 게 1세대. 1세대 육류 콜라겐이고요. 육류 콜라겐. 네, 그 다음이 중간 사이즈가 생선 2세대 콜라겐. 어류.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3세대 어린 콜라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옆에 있는 수저통이 내 몸이에요. 내가 1세대 육류 콜라겐 족발을 좀 먹었어요. 족발, 닭발, 돼지 야, kop데기. 흡수 좀 대라. 몸으로 흡수가 하나도 안 되네. 흡수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요 입에서만 맛이지 내 몸속으로는 안 되네. 콜라겐은 흡수가 안 되고 네. 지방은 흡수가 다 됐겠죠. 속상해라. 자, 그래서 2세대를 만들었어요. 그래. 2세대 어류 콜라겐 한번 이번에 먹어볼게요. 좀 들어갔죠? 들어오는데 소화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저 밑에까지 안 들어와요.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타겟층까지 도달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속상해. 그러면 크기가 더 작은 3세대 어린 콜라겐을 먹어볼까요? 오, 밑에까지 쏙 흡수가 됐네. 흡수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생체 장기까지의 도달까지도 빠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의 크기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을수록 흡수되고 생체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어린 콜라겐이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구조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를 했죠. 네. 이게 내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요 안에 핑크색으로 차 있는 게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에요. 네. 자,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하나씩 빠져요. 아, 가지 마. 아이, 그러지 마. 콩수. 이렇게 뚫리면 여기를 뭔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내가 뭐 1세대 콜라겐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흡수가 된다고 해도 아이고 안 들어가네. 채워지지가 않죠. 그런데 크니까. 안 맞아. 구조도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요. 안 맞아. 근데 내가 이때 3세대 어린 콜라겐을 먹으면
자리가 구조가 쏙쏙, 딱 맞아. 쏙쏙 채워진다. 여기도 우와. 이 그러니까 구조가 맞으니까 이용이 되려면 내 신체 내에서 제대로 이용이 되려면 구조가 같아야지 또 다른 네네네. 가공 없이 좀 더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어린 콜라겐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에 그만큼 도움을 이용이 준다. 더 잘 되겠죠. 실제로 연구를 좀 해봤어요. 네. 25세에서 6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100여 명에게 이제 모아놓고요. 이 중에 반 정도 되는 54명에게는 어린 콜라겐을 섭취를 하게 했어요. 나머지는 대조군으로 쓰인 거죠. 네.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4주 후에 섭취군에게서는 피부 보습, 그리고 각질량도 모두 개선이 되었고요. 자, 8주가 지나고 나서는 피부 탄력도 개선이 됐고 탄력까지. 탄력까지. 네, 12주 이후에는 눈가주름이 개선된 것도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진짜요? 이야. 보습, 각질, 탄력, 주름. 눈가 주름까지. 뼈에도 도움이 되나요? 뼈도 또 중요하죠. 골밀도가 낮아지면 골다공증이 생긴다고도 설명을 그렇죠. 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콜라겐은 이 골다공증과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연골도 구성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실험을 또 미국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관절염에 걸린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총 24주 동안 콜라겐을 섭취를 시켰어요. 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75%나 완화가 됐다고 해요. 오, 좋다.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이나 뼈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통증도 좋아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75%면은 완치 수준이다. 정말 많이 나와요. 좋아진 생활할 거죠. 때는 굉장히 정말. 많이 편해지셨겠죠. 네. 또 휴학생도 휴학생 진짜 안 좋으셨잖아요. 입원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요? 네, 휴학생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모발 건강을 위해 2주간 특별관리에 돌입한 휴학생.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우등생의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다는데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따라해서 좋을 수 있으면 따라해야죠. 무조건. 잘하시는 거야. 운동과 마사지는 물론 식단도 싹 바꾸었다는데요. 인스턴트는 끊고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먹었고요. 틈틈이 어린 콜라겐까지 섭취했다는데요. 꾸준하게 콜라겐도 저렇게 먹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휴학생의 두피엔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현재 사례자분의 두피 상태는 모세혈관 노출이 전보다 많이 진정된 상태이고 두피의 노폐물이나 모공이 깨끗하게 잘 정돈된 상태예요. 모발 밀도 또한 많이 호전된 상태인데 다행히 빠지거나 더 악화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잘 유지하신다면 되게 건강한 두피 상태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머리에 신경도 못 썼고 그러는데 앞으로 머리숱도 많아지고 그러면 제 2의 인생으로 다시 살고 싶고요. 다시 결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정말 다행이야. 아니, 두피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진짜 희망이 있고 좀 꾸준히 관리만 하면 머리도 좀 잘 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정말 꾸준하게 화이팅, 화이팅. 실제로 우리 휴학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꾸준하게 콜라겐을 섭취하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요? 찾아봤죠. 자, 이 넓은 부위에 증상이 발현이 되는 탈모를 미만성 탈모라고 하는데 미만성 탈모증을 겪고 있는 40에서 60대까지의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3번 식후에 콜라겐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게 했대요. 식초? 네. 그랬더니 두피의 피지량 그리고 두피 각질의 양이나 홍반지수, 그러니까 붉은 파는 홍반이라고 하죠. 홍반지수 또 미생물 존재량까지 모두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결과적으로 네. 모낭당 모발 수가 70.1%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우리 휴학생이 아까 모낭당 모발수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너무 적었죠. 근데 그런 개선 효과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선생님, 어린 콜라겐과 식초가 뭐 엄청난 좋은
그 시너지를 내나요?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다시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타민C가 조효소 같은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뭐 비타민C나 여러 가지 또는 그런 아세트산 같은 성분이 아마도 콜라겐의 합성을 좀 더 촉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이게 충분한 양의 콜라겐이 들어가서 그런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만났으니까 진피 회복에 더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렇구나. 콜라겐이 떨어지면 혈관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심혈관 질환도 안 좋죠. 혹시라도 이 콜라겐을 섭취를 하게 되면 혈관 건강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요. 요 연구 결과가 좀 의미가 있어요. 네. 어린 콜라겐을 7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6% 증가를 했고요. 증가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 위험도도 유의하게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킴으로써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피부에, 탈모에, 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뭐 꾸준히 먹어야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콜라겐을 어떻게 먹는 게 이게 몸에 차곡차곡 꼼꼼하게 잘 채워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이제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네. 꾸준히 권장하는 약이 있잖아요. 네. 양. 식약처에서는 하루 콜라겐 섭취량을 한 1에서 2g 정도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 콜라겐인지 또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맞는지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그 시중에 유통되는 콜라겐 제품 중에 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3.6%밖에 없었다는 식약처 보고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기타 식품이나 일반 식품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똑똑하게 제품을 고르실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그 마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알겠습니다. 근데 생선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 콜라겐은 어류에서부터 추출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류와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드시는 걸 결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건강만큼은 자신이 없더라고. 그 뇌졸중 위험이 좀 높다 그래서. 진짜? 사망률이? 46%. 나 얼굴 근육마비 옛날에 잠깐 왔었는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이다. 오, 웬일이야. 수업 말고도 좀 해야 되는 게 있겠죠. 졸업식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졸업하신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건강해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건강 상식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 다 같이 더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